네, 주식 코치 2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저도 2부 역시 제가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도우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 뭐 시장 상황은 뭐 일부에서 많이 얘기 드렸는데요. 2부의 시작 전에는 좀 간단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금 심리 상태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상담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부 상담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그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기다린다라는 개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높으면은 올라와서 이제 언제 팔면 될까요? 그리고 언제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언제 팔아야 되는 걸 잘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쪽으로 올라와서 내 매수가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지금 시장에서 반등해서 얼만큼 이 종목이 올라왔느냐. 왜냐하면 게리울이라고 해서 가격에 따라서 밑에서 올라오는 폭이 내가 지금 현재 손실이 40%라고 해서 40%만 올라오면 된다가 아니거든요. 밑에서 올라가는 폭은 또 그만큼 더 크게 올라가야 내 매수가가 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서 올라오는 폭이 생각보다 크게 보통은 한 40%대 그리고 좀 많이는 한 80%대 정도의 바닥에서 올라오게 될 경우에서는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제가 체크해본 통계에서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바닥에서 최근에 올라왔던 흐름에서 반등폭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면은 저는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 비중을 조금 축소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 비중은 내가 100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50% 손실이라고 하면은 절반이 날아가는 거지만 100의 비중에서 10의 비중을 정리할 때 조금 날아가는 거는 실적으로 현금에 대한 확보가 생기고 손실률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현금일지라도 다시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사게 됐을 때 단가는 미세하지만 조금씩 그런 게 반복됐을 때 단가는 조금씩 계속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나는 투자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단가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장에 작년에 너무나도 큰 풍파를 겪으면서 높은 매수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런 거를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게 자꾸 걱정으로 오거든요. 이 걱정은 주가가 밑에 있어서 걱정이 아니고요.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가고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가니까 심적으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감한 선택도 아닙니다. 일부 비중을 조금 줄인다라는 거는 내가 이 종목을 더 살 수 있는 현금을 다시 만든다. 약간의 손실은 생기더라도요. 그거는 내가 단가 내려오고 나중에 이 종목의 단가가 좀 맞춰지고 난 뒤에 시장의 사이클이 상승으로 돌아가는 그만큼의 시장의 상승 사이클로 돌아왔을 때 내 단가 위로 올라가면서 잃어버린 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죠. 초반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내가 재료비를 계속 마이너스로 가다가 시장이 조금 좋아지고 코로나 이후에 좀 풀리고 하면서 나아지는 경우가 생겼을 때 다시 내가 손해봤던 거를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개념. 결국 똑같습니다. 주식도 장사입니다. 그런 장사를 하는데 하루 이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높은 가격에 있다라고 해서 마냥 쳐다보고만 있지 마시고 내가 어떤 대응을 했을 때 이게 효율 생길까? 내 전체 계좌가 100이라고 치면요. 10을 만들어서 10으로 다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말뜻이 조금 약간 어렵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얘기인가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조금 생각한 시간을 너무 짧게 가지지 마시고요. 좀 여유 있게 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그리고 좀 공부라는 부분에 조금 심플하게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차라리 책을 보고 심플한 방법을 자꾸 공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또 전화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아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이수학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23,000원인데요. 네. 비중이 50%예요. 계속 50%요? 25,000원에서 이렇게 네. 방송에서 추천하길래 사가지고 물타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져 버렸어요. 그 물타기도 계획 너무 짧게 하신 것 같아. 그죠?
네. 짧은 구간에서 자꾸 물을 타신 것 같은데 처음에 많이 사고 뒤에 더 적게 샀는 것 같은 느낌, 뒤에 적게 산 것 같은데 그래서 단가가 좀 안 떨어진 것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업은 괜찮으니까 올라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거를요, 어떻게, 그러니까는 지금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는데요. 네. 예, 어느 정도 가면 50%를 줄여줘야 될까 잘 몰라가지고요. 이거는 매수가에서 줄이시면 돼요. 아, 그래.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어요. 충분히 오니까요. 12월 달에 원래는 제가 봤을 때 12월 때 빠진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거래도 없이 빠졌고 12월 달에 우리 그 연말에 갑자기 시장이 좀 많이 안 좋게 갑자기 훅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랬었죠. 네. 네, 그런 부분이 반영됐고 다만 이것도 많이 올랐었어요. 주가 많이 올랐었고 26,000원 간다라고 했는데 이미 35,000원 간 걸 26,000원 간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다. 제가 보기엔. 그렇잖아요. 그죠? 목표가 뭐 3만 원 잡고 사라고 그래갖고 그 샀어요. 3만 원을 이미 갔다 왔는데 또 3만 원 간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웃겨요. 그게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제가 봤을 때 올라오면 정리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 23,000원 정도라고 하면요. 올라오면은 네. 이거는 네. 절반 팔지 마시고요. 네. 다 팔고 나중에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단기간 네. 너무 긴 시간의 어떤 조정도 아니고 가격 조정이라고 했는데 가격이 원래 위치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뭔가 어중간 네. 위치에서 맴돌고 있으니까 분명히 더 싼 네. 가격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다 팔고 네. 기다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거는 매수가 올 수 있으니까 전량 네. 매도하세요. 아, 그러면 얼마나 오래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모레 다음 주에 시장이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얘도 전기차 저희 2차 전지 쪽 전고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응을 하는 기업이라서요. 오래 네.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꼭 그 매도를 하셔야 돼요. 단기간에 한번 만들어지면요. 꼭 매도하세요. 네. 앞에 수급이 많이 갇혀 있어서 내려가는 추세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이 한번 나올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기술적 네. 반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때 네. 2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얘 뭐 상한가도 가는데 20% 정도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꼭 네. 전량 매도로 저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뭐 전문가님 한 가지만요. 뭐 무슨 인적 분할이니 물적 분할이니 뭐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거 인적 상관없어요? 분할이나 물적 분할은요. 제가 지금 뭐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지만은 그런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나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 크게 오래 반영되지는 않고요. 이 기업의 원래 모토 있는 부분을 좀 보고요.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뭐 쪼개지면은 상관없겠지만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반영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정-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현대 이하요. 현대, 이하. 현대 이하요. 이하. 예. 매수가 후 비중은요? 네, 8만 3천 원 조금 넘은 것 같아요. 83,000원이요? 예, 20%. 8만 3천 원이 좀 넘어요. 좀 넘어요. 예. 네. 목소리가 힘이 없으시네요. 아, 그냥 좀 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는 좀 내려왔거든요. 예. 네, 이거는 계속 대형주는 어느 정도 이 사이클에서 바닥권이라는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또 한번 올라오고 그게 좀 바뀌는 게 이전에는 작년 이제 매수하셨을 때 시점부터는 계속 떨어지는 느낌이었지만 작년 한 7, 8월 달 이제 6월 달에 떨어지고 난 뒤로부터는 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이 다시 또 바닥까지 왔어요. 낙폭 가대성으로 좀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매도 관점이 아니라 뭐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형주를 샀는데. 그러니까 이전처럼 앞에 보면 8, 9월 달에 올라왔는데 매수가 근처에 거의 다 왔는데 이제 다 왔다고 해서 내 매수가 근처에 오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고 또 이제 매수가 넘어가겠지 생각하다가 못 팔게 되는 경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오늘 2부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죠. 올라오면은 내 매수가 위로 올라가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밑에서 얼만큼 올라왔느냐. 대형주가 밑에서부터 현대위아가 50% 올랐다는 거. 제가 아까 한 40% 정도 이상 올라가면은
밑으로 다시 꺾여 내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조금 늦게 봤어요. 늦게 봤어요. 일단은 이게 올라오게 되면은 밑에서부터 또 한 30, 40% 정도 올라오면 또 저항을 받아요. 근데 저는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7만 원 정도까지는 홀딩하세요. 올라와요. 이 기업이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시장 지수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폭이 크고 또 자동차 산업이다 보니까 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영향을 받거든요.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래서 좀 다운돼 있긴 하지만 충분히 가격 회복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는 좀 더 들고 가시는 쪽으로 의견 드릴게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7만 원 정도 오면은 그때 매도를 하고 다시 또 잡을까요?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7만 원 정도 오면은 전화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래갖고 자꾸 전화 달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런데 그래도 좀 7만 원 가격대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전화 연결이나 뭐 평일날은 또 그 채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자꾸 신청을 하시고 뭐 자동차 쪽에서 제가 뭐 실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을 좀 잘 들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7만 원 정도 오면은 그때 꼭 매도하라는 이거는 그때 크게 손해를 봐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홀딩 하시고요. 하나 중요한 거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3, 4월 달 있죠. 그때는 전화 한 번 더 주려고 하세요. 가격과 상관없이. 그때까지 시간을 좀 두고 가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3월 달, 4월 달에 연락 한 번 더 주세요. 괜찮으니까 홀딩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네. 봐드릴까요? SBS고요. SBS요. 48,700원에 40%. 48,700원이요? 700원에 40%요. 40%요? 네. 어렵다, 그죠?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이건 제가 판단하기도 좀 어려워 보이네요. 주가 워낙 많이 올랐던 거라 네. 회사 상황을 고려하는 올랐을 것도 때 조금 못 애매해요. 팔았어요. 아니, 네. 그 가격에 올랐을 때 못 팔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또 올라올 건지. 한번 한 3만 네네. 혹시나 내려오더라도 한 3만 원대 네. 정도는 한번 지킬 것 같은데 시간이 네네. 지나서 저는 내려갈 것 같거든요. 내려갈 것 같아요. 이건 재무가 오히려요? 그러니까 재무가 상관없이 아직 한번 밑에를 한번 더 다져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저는 이 이슈라는 게 제가 미래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이런 내용은 기술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추세를 바꾸려면 최근에 네네. 고점에 대한 부분들 기간적으로 했대. 지금 여기에 세 번째인데 반등이 네. 너무 크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 또 기간적으로 한 번 더 갔다가 시간적인 마디가 좀 더 가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건 반등 줄 때 비중이 네네. 너무 많아요. 제가 걱정하는 게 주가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주가가 더 싸지던 더 내려가던 내가 네네. 비중에 대한 부담만 없으면은 관리를 네. 할 수가 있는데 40%한 비중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느껴지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맞아요. 비중 줄이셔야 돼. 제가 봤을 때 4만 원 정도? 반등이 한번 나와준다면 4만 원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4만 원보다 더 올라가는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기준이 대응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만 원짜리 손해를 좀 보더라도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는 게 어떨까요? 근데 다시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줄여놓고 그래서 4만 원짜리에서 저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일단은 절반 정도는 축소하세요. 근데 멘토님 4만 원까지 또 많이 기다려야 될까? 그 기간은 상반기 때 한 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1분기 정도에 한 번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거래가 많지 않아서요. 거래가 많지 네네. 않고 시장하고 그래요. 어떤 사이클이 동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시장하고는 좀 네. 달라요. 개별이에요. 완전 네. 개별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하고 연동이 되는 게 있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네네. 자기만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미디어 컨텐츠 내용 쪽 나올 때도 좀 흐름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홀딩 하되 4만 원대 정도면은 비중만 우리가 줄여보자고요. 줄이고 또 아까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다시 그 이상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비중이 너무 큰 거는 내가 네. 무리한 투자를 한 거예요. 그거를 네. 어떻게 해요? 줄여야죠. 내가 무리한 투자한 거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근데 의견을 사람 심리가
네. 심리가 4만 원 손이 오면 더 가겠지 하고서 그렇죠. 못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정해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4만 원의 정해놓고. 의견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은 봄쯤에는 올까요? 그거 좀 봐야 되겠죠. 제가 정말 오늘 점쟁이처럼 자꾸 뭘 바라시는데 제가 정께는 잘 못 맞추겠어요. 그래서 4만 원까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삼성물산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12만 1,000원 40%요? 40%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좀, 일부러 드러내야 될지, 아니면 계속 홀딩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뭐 실적으로 투자의 성향의 차이인데 제 성향에 맞춰서 의견을 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성향상에서는 조금 덜어내고 내려올 때 뭐 늘리고 싶으면 조금 더 늘리는 거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흐름성 자체가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얘는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쪽 11만 원대하고 현재 12만 5천 원대가 상단 하단 그리고 거기에 중간에 뭐 무릎과 어깨다라고 하면은 뭐 한 11만 11만 원대, 11만 5천 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상간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는데 자꾸 내 매수가 근처에서 자꾸 부딪힌다. 그러면 좀 줄이고 전략적으로 줄이고 내려오면 더 늘리고 위로 여기 올 때는 줄이고 하면서 계속 그러다 보면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단가는 떨어지고 12만 5천 원이 수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괜찮아요.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봐요. 근데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비중을 전체 유지하는 것보다는 한 30% 이내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한 30% 정도 대형주니까 그리고 아무리 변동성이 커도 무게감이 이 삼성물산은 30%라는 비중을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한 30% 정도가 적정해 보이고요. 한 10% 정도만 덜어내시고 한 13만 원까지 일단 가는 거를 그대로 두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요. 얘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중동 이슈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의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강아지 테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디지만 상승은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일단 13만 원에서 한번 더 체크해 보는 게 어떨까요? 비중만 좀 10% 정도 줄이고 13만 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세아베스틸 지주고요. 세아베스틸요? 네, 세아베스틸 지주. 네, 지주.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8,900원에 20%예요. 18,900원에 20%요? 네네. 얘도 저는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아, 그래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폭을 견뎌 내려왔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네네. 이전에 막 상승이 굉장히 크게 보여줬던 때하고 다르게 지금은 좀 변동성이라는 게 좀 생겼어요. 좀 위아래로 예. 박스. 그러니까 제가 최근 들어 박스권 시장이 그렇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세아베스틸이 앞으로 우리는 여기서 조금 어떤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 2년 정도의 긴 시간은 여기를 중심을 두고 내려가기도 시장이 안 좋아서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혹은 좀 좋아서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중심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이에요, 네. 축, 중심.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어느 정도 내가 낮은 가격에 있어도 좀 떨어져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싼 쪽이 좋잖아요. 그렇죠? 싼 쪽이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 매수가는 싼 쪽보다는 위쪽 약간 어깨 정도 라인 이 사각형에서 그죠? 그 정도에 있으니까 올라오면은 뭐 실적으로 상단까지 내 어깨 구간 정도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내려왔을 때 좀 늘리고 하고 매도는 한 2만 1,000원 위에서 매도. 그냥 이렇게만 네. 생각하셔도 저는 이 기업은 전략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이 박스권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걸 이탈하면은 박스권인데 여기 지켜줘야 되는데 하면서 불안해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건 다시 돌아갈 거니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의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테마주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만 이 기업은 이미 대세 시세가 나오고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내려가는 게 싼 가격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비중 매수가에 줄이고 2만 1,000원 위쪽은 수익 구간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맥ICS요. 메가요? 예, 맥ICS. 메가시 요즘 핫한 거잖아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500원에 네, 40%요. 40%요. 예, 예. 최근에 샀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면 예, 맞아요. 그때 수출 공시 딱 뜰 때 네, 며칠 전이네 제가 그럼. 예, 예. 거래량 터지는 걸 확인하고 앞전 거래량 그대로 있고 거래량이 더 터지는 거를 확인하고 이거 상 들어가는구나 하고 네, 따라 들어갔거든요. 솔직히. 네, 근데 제가 거기서 실수를 했어요. 손절이 안 된 거지 뭐 이거는. 예. 그래서 제가 네, 제가 그래 이거 뭐 아니면 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냅두고 일을 했어요 그냥. 이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자체를 제가 짚어드리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생각하는 상투를 따라잡는 기준을 잡고 나는 이거는 상한가다 간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실패를 했었을 때부터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의 문제가 뭐가 나타나냐라고 하면요.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점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생각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그건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건 내려가는데도 자꾸 나는 나를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그걸 버텨요. 그러면 안 되고요. 이거는 내가 상투를 잡고 고가 매수를 생각하고 들어간 건데 그 고가가 저가가 바뀌었다는 건 실패한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실패한 투자예요. 이거는 다시 올라와도 이미 실패한 거기 때문에 저는 팔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가격대를 거의 7,000원 라인대에서는 비중 줄이시면서 이거 계속 놔두면요. 뭐 기술적으로 해서 나중에 올라가는 거 운이에요. 운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계속 운으로 투자하실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7,000원대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과감한 선택. 그런 게 성공 확률이 높으면 계속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두면은 그 성공 확률을 계속 체크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6,900원, 7,000원 라인대에서 저는 정리하시고 그리고 앞서 잘못 체크하셨던 걸 짚어드리면요. 돌파했다라고 생각하지만 3일 동안의 거래가 뭉쳐있는 거를 하루에 찔러서 올라간다 했는데 고가 넘어가지 않았고 이전에 7, 8월 달에 있었던 고가의 매물대 그러니까 아래로 꼬리가 달았던 이 매물대 깊게 누르는 이 힘을 전혀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돌파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윗꼬리를 잡고 그렇죠.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한 투자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맞아요. 꼭 그냥 반등 줄 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강연을 잘 봐드릴까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해인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해인. 케인요? 해인. 예. 아, 해인.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6,700원의 비중 10%입니다. 6,700원의 비중 10%? 잘 사셨네요. 그 7,000원에 사고 물타기 네. 좀 해가지고 비중 20%였는데 네. 그 목요일날 상한가 가는 날 제가 7,500원에 매도 걸어놓고 그거 팔리고 나머지만 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팔아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8% 정도 한 8, 9% 정도 되는데 이 떨어지고 내가 나머지를 팔아도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이평선이나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네네. 제가 어제 한 9,000원, 9,500원 이렇게 분할로 매도 걸어놨는데 네. 이제 그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이제 매일 이제 뭐 쳐다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아침에 시작할 때 이제 이렇게 뭐 기준에 맞게 이렇게 매도 걸어놓고 이렇게 일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예. 드릴게요. 위쪽으로 상단에 남은 일단 이익 실현이 일부 이루어졌으니까 저는 예. 위쪽 상단에는 9,800원에 매도를 걸어 두시고요.
그러니까 스탑로스 예. 기능을 9,800 활용하세요. 원이요. 네, 9,800원에 예. 걸어두시고 아래쪽은 예. 7,500원에 스탑로스를 걸어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7,500원 이탈하면은 나는 그 수익에 만족을 하시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9,800원에 매도가 돼도 만족을 하면 돼요. 양쪽에 어떤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업무 보시고 이거에 어디서 예. 체결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예.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결과로 예, 나오는 뭐 거예요. 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예, 또 제가 상담보다는 제가 멘토님 별명 지어준 이센저거든요. 아, 네, 땡칠요. 예,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통하고 싶어서 오늘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억하고 예, 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앞으로 받으시고요. 네. 예, 새해 복 많으시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네. 자, 상담은 여기서 잠시 쉬어가고요. 강연의 일정 좀 체크 또 하고 오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왔는데요. 네, 방송 끝나고 바로 갑니다. 네, 제가 오늘 강연회가 오프라인으로 열리니까요. 자, 서울에서 열립니다. 종로에서 열리고요.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종로구 종강역 4번 출구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나오셔서 쭉 직진해 오시면요. 우측에 대한기독교 서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즈 모임이라고 5층에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카운터에 또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오시면은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고민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소통하면서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체크해 보자고요. 오셔가지고 오늘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보도록 합시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른 분들도 지방에서 또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 오늘, 내일 많은 준비해서 내려가셨으니까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가지고요. 좋은 내용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하네요. 오늘 새해 인사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제가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IQ하고 예. 네, 매수가 보십니다. 3,400원에 30%입니다. 3,400원에 30%요? 예, 물타가 그래 됐습니다. 최근에 물 타신 거예요, 그럼? 네. 3,800원에 사가지고 예. 네. 물 타가지고 3,400원 된 거예요. 얘 무상증자였나요, 혹시? 모르세요? 무상증자 그거는 떴는데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거는. 권리락이 최근에 있었네요. 네. 그 들어오는 거는 시간에 가격만 받고 이게 무상증자 맞나? 근데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 해놔가지고 저도 그래요? 둘 다. 예. 자, 일단은 그거는 지나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갭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반등 나오면 정리하세요. 제가 봤을 때 갈 차트가 아니에요. 갈 흐름이 아니에요. 앞서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었네요. 보니까 이거는 좋아질 내용은 치매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패치 우리 붙여가지고 치매 예방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없고요. 지금 현재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네,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중에 가장 위험한 차트가 바로 이런 차트예요. 가는데 쭉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고 흘러내리다가 아래 저기 저점 구간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고점이 아니고요. 저점 구간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정말 회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많이 생겨요. 우리 과거에 뭐 지금 풀려서 다행인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그 상당히 고통을 많이 줘요. 실적이 재무적인 부분이 뚜렷하지 않는데 어떤 기대감만으로 바이오가 끌고 가고 있는 거. 근데 그런 기업이 돈이 부족하니까 뭔가 투자도 안 되고 이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자꾸 증자를 시도해서 현금을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한테 부담을 주고 가중시키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저는 가져갈수록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가 떨어뜨려 놨는데 한 번은 이 갭 구간에 대한 부분도 메꾼다고 한 번 쑥 올라올 것 같아요. 그때 정리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3,200원 매수가 부근 한 그 정도 반등성에서는 저는 정리하시고 다른 쪽으로 빨리 옮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바이오 쪽에 방어적인 것도 바이오 시밀러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이지 이런 기업들이 힘을 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은 정리하시고 오히려 좀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이 싼 기업들이 많아요. 그쪽으로 옮기시는 의견 드리면서 3,100원대 위쪽에서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전 방송도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먼저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제이스코 홀딩스 2,700원에 20%예요. 2,700원에 20%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가격이 좋다고 네. 남편이 자꾸 조금 더 샀으면 하는데 네.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전화드렸어요. 안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매도하고 비틀주라고 네. 뭐 얘기해 보세요. 아, 네. 가격이 내렸으니까 음. 자꾸 이제 더 조금 사가지고 있자고 이 아니요, 추가 아니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매수가 더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이거 뭔가 어디서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디선가 네. 그 집에 남편분이 뭔가 정보가 네, 있는 네. 거예요. 정보가. 제가 보기에는. 정보가 있고 누가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 소문에 그러니까 누구 네. 지인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지인이 누가 좋다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랬대요. 네, 그래 제가 맞추죠, 그죠? 다 맞춰요. 네. 왜냐하면 이런 기업은 딱 봐도 뻔하거든요. 누가 좋고 앞으로 이런 게 생길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더 싸게 샀을 거야. 근데 이거는 분명히 사면 안 돼요. 왜 내가 모르는 정보를 얘한테 들어야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만 사줬다고 왜 더 사요? 네, 그 사람이 이걸 다 책임져 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또 위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회사의 어떤 관계자도 아니에요. 관계자면 더 문제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네. 기업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내용을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주가도 내렸다라고 하는데 주식도 모르고 얘기만 듣고 시작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는 팔아야 돼요. 저는 하지 말고요. 제 이름 네. 내세요. 제가 유명하진 않아도요. 그래도 어떤 전문가가 이거는 네. 팔아라 하더라. 차라리 삼성전자 사라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요. 저는 강력 매도 의견 드려요. 이거 팔고요. 현금하고 나중에 이게 10만 원, 100만 원 가도요. 그냥 저 원망하더라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아니에요. 이거 확고하니까 이건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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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TV 틀어놓으신 거 아니시죠? TV 틀어놓으셨으면 볼륨 낮추시고 저하고 전화 통화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셀러맨도. 셀루메드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5,420원에 네, 40%. 40%요. 네. 네, 아버님 이거 일단은 여보세요? 아버님. 네네. 네, 일단은 이거 5,400원인데 아버님 이거 빨리 대응하실 수 있으세요?
네네. 이거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 안 오르면 정리하셔야 돼요. 가격 조정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샀는 위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 급등성 있고 재료가 있어서 분명히 한 번쯤은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버티셔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한 5,000원대 정도를 좀 버티셔야 될 부분도 생길 거고요. 한번 올라오면은 그렇게 멀리 보신 거 아니잖아요. 단발성이잖아요. 그죠? 단타 개념으로.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비중이 크니까 수익률도 짧게. 비중이 적으면은 조금 욕심을 해보도록 도전해 볼 수 있지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짧게 해야 돼요. 짧게. 그래서 5,400원 같으면 저는 5,700원. 5,700원이요. 5,700원에 매도 걸어놓고 꼭 매도하세요. 한 번 더 올라올 것 같긴 해요. 아시겠죠? 네, 꼭 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금양 금양. 37,883원에 42%요. 네, 위험합니다. 네, 위험한 거 알고 계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갖고 내려갈 때 사서 보충을 해야 되나? 아니요. 이거는 보충할 게 아니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비중이 42%예요. 그죠? 네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가장 네네. 위험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얘는 파동도 다 나오고 저기 바닥에서요. 올라온 네네. 폭이 지금 거의 600%예요. 600%. 600% 네네. 수익이 났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600%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의 위치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위험하죠? 네네. 위험한 거예요.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리튬이나 좋은 내용성을 많이 품고 있어도요. 결국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 재료가 워낙 크게 반영됐고 시장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오는데 매도하는 쪽이 맞아요. 한 3만 원 위로 올라오고 가까워질수록 팔려고 해야 되지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떨어진다고 하면 난 더 사고 기다리지. 내 비중이 42%예요. 이거 그럼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3만 원 위로는 한번 올 거예요. 아직 네네. 완전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시장의 어떤 순환 구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네. 길게 가면 안 돼요. 길게 가면 분명히 내려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꼭 비중 줄이시고 3만 원 위쪽 한 3만 원 좀 더 위로 올라가고 매수가 위로 올라가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못 맞춰요. 그거는 생각 안 해요. 3만 1,000원, 3만 원대 여기 한번 강한 슈팅 올라와 주면은 그때 네네. 비중 줄이시면서 정리하시는 그 게 기간이 맞아요. 얼마쯤 될까요? 단기간에 와야 돼요. 제가 볼 때 단기간에 안 와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한 2, 3월 달, 2월 달 중에 안에서는 그 전까지는 네네. 올라와야 정상적이에요. 올라오지 못하면 점점 약해질 수 있어요. 그 안에 네. 꼭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는 투자 잘못한 거예요. 인정하고 잘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S-오일 우선주. 네. 네, 62,000원에 30%. 62,000원에 30%요? 네. 우선주를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방송 추천주였었는데요. S-오일보다 우선주가 탄력이 더 좋아서 오를 때 확 오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우선주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워낙 그냥 좀 잘하시는 분 같아갖고 샀는데 계속 밀리고 이게 한 66,000원에 샀는데 물타기 57,000원에 물타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더 그래서 내려오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죠? 자꾸 막 아니 그리고 힘들어요. 저번에 59,800원에 조금 팔았어요. 근데 배당금 얘기가 있길래 안 팔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확 내려가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얘기 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다 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일단은 이게 우선주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뭐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네, 우리가 네.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주가 왜 탄력성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시세적인 부분의 작용을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유인데요. 근데 그거는 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우선주는 안 움직여 버려요. 근데 보통주는
시장의 어떤 연동성에 따라서 파동을 계속 유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주가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 유리한 거예요. 근데 나는 시세 차익 내려고 들어갔는데 얘는 불리한 조건이겠죠. 그래서 네. 기다리다가 담고 있고 배당 보고 뭐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세가 한번 터지면 아이고야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투자를 할 때 우선주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잘못했다라고 생각되고 왜 처음부터 낱말 네. 듣고 샀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 드리고요. 전문가라고 해도 저도 능력이 뭐 그렇게 뛰어난 거 아니에요. 뭐 100%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듣지 말고 내가 한 번 더 되새기고 투자하시면 되고요.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는데 정리하자고요. 들고 가지 말고요. 이거는 정리하시고 다른 쪽으로 옮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치 해석을 연동하는 것도 좀 애매하다. 우선주를 자꾸 시세로 보면 자꾸 심리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회복이 가능하니까요. 그냥 얘는 57,000원, 6만 원대로 돌아와요. 그냥 그 가격대 왔을 때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 꼭 하세요. 30% 여기 묶여 있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네요. 아시겠죠? 근데 62,000원까지는 안 올까요? 일단은 6만 원 오고 난 뒤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면은 그때 판단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비중을 조금 더 물타기는 아니요, 어떤가요? 안 할 것 같습니다. 비중이 많습니다.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미래 컴퍼니를 27,200원에 30%가 있는데 네. 너무 많이 빠져버려가지고요. 음. 어떻게 정리를 못할 것 같아요. 기다려요, 이거. 조금 더 기다리셔도 돼요.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아, 기다리면 올까요? 올라와요. 네, 올라와요. 이거는 네. 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받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얘가 네네. 받았던 9월달, 10월달의 영향력은 시장 영향력, 좋은 흐름 가다가 시장 영향력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거 네네. 약간 시간이 좀 더 길어진 것 뿐인데 네. 얘 상반기 때 네. 올라올 것 같아요. 그냥 이건 홀딩하셔도 돼요. 매도하지 마세요. 네. 충분히 예, 기다리셔도 선생님, 돼요. 그럼 조금 더 사면 안 되죠? 근데 비중이 좀 많은데 뭐 단가를 좀 낮추는 것도 좋은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가 낮추면 너무 네. 많이 사는 것 같아서 더 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30%도 나한테 부담인데 이게 웃기게도 시세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 비중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더 커지거든요. 왜 네. 우리는 금액을 보잖아요. 내 네. 계좌의 네. 금액이 얼마가 손실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더 네. 많이 하잖아요. 그 금액이 네. 더 비중 때문에 더 커지거든요. 가중되니까 네. 그런 거를 견디시기가 더 힘드실 것 같다는 걱정이 돼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비중은 굳이 안 늘려도요. 네. 와요. 오니까 그냥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고요. 정말 한 3만 원대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믿고 기다려 보시고요. 중간 과정에서 좀 걱정되고 이렇게 자꾸 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멘탈, 우리 심리잖아.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분들은 네. 그죠? 그럴 때 네.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이거는 괜찮아요. 네.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쭉 들고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 네. 앞전에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도움이 됐다니 오늘은- 너무 좋네요. 예. 네, 저기 오늘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네, 매수가는 73,000원이고 네, 예, 20%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조금 올라가도 조금 불안하네요. 또 언제쯤 떨어질긴가 이런 것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상담드립니다. 자, 저는 제가 이제 예. 세력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 해야 될 거하고 내가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건데, 자, 예. 앞에 있는 고점을 만들었는데 큰 깊게 예. 빠졌다가 방산 쪽 우주항공 산업의 하나가 중심이 돼주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예. 내가 지금 3일 동안 이렇게 강하게 뭐 정부 정책적인 얘기도 나오고 대통령실의 뭐 얘기도 나오고 좋은 얘기를 갖고 올라가는데, 자, 여기까지 예. 왔는데, 자, 여기에 뭐 뭔가 매물이 많이 있나? 우리 한번 가볼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 시도를 한번 한다라는 얘기예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걸 한번 테스트하고 그걸 한번 견뎌보려고 한번 올라올 것 같다. 조금 더 오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올라오는데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쌍고점. 우리 그렇죠, 쌍고점 그러잖아요. 쌍고점. 근데 쌍고점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나는 뭘 해야 되냐? 좋다. 기다려 주자. 근데 네가 다시 내려와서 만약에
75,000원을 이탈하면은 나는 정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아, 근데 75,000원까지 예. 떨어지는 걸 기다려버리면은 내 수익이 네. 또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딱 이러는 거지. 다음 주 월요일 날요. 시초가에서 조금 갭을 띄우거나 뭐 약간 띄울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절반 파세요. 수익 챙겨놓고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반 네, 수익 알겠습니다. 챙겨놓고 네. 나머지는 혹시나 86,000원, 5,000원대까지 가서 거기서 네. 쭉 계속 안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시고 한 2주 네. 정도 지켜봤는데 안 가면 팔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래서 일단은 반틈은 팔고 수익을 챙겨 놓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는 게 없어질 거예요. 예. 이해됐죠? 아, 이 시점에서 비중을 치는다는 건 좀, 이건 부담이 있다, 그죠? 그렇죠. 비중은 약간 수익을 좀 챙기세요. 더 늘리는 것도 안 되고. 아시겠죠? 멘토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호텔 신라 호텔 신라. 83,700원에 10%요. 83,700원이요? 네네. 언제 사셨어요? 한 열흘 됐나요? 그럼 최근에 산 거네. 그죠? 네네. 자, 저기 밑에 떨어지면 10%더 사고요. 좀 길게 가셔야 돼. 제가 오늘 설명했을 때 그래요? 경기 소비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얘는 경기가 네. 회복되면 좋아지는 거고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 해서 면세점 때문에 수혜를 많이 보겠죠. 호텔 개념은 네. 뭐 오히려 우리 국내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거고 이 면세점에 네. 대한 어떤 내용성의 기대치를 많이 두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네. 뭐 실적으로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가 좋으면 우리가 그만큼 여행도 많이 가고 숙박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뭐 여행을 많이 가면서 면세점도 이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경기가 네. 좋아지면 느껴지는 건데 최근에 오른 이유는 우리 해외 관광 여행객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일본이나 동남아 이런 쪽 많이 늘었는데 그럼 면세점에 네. 대한 매출도 좀 오르게 되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올랐는데 분명히 한 번쯤은 조정이라는 것도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난 10%를 가져가는데 혹시나 내려오면은 더 살 수 있는 여력을 현금을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홀딩 의견 드려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목표치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밑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목표를 높게 잡으면 안 돼. 그래서 위쪽은 그러면 멘토님, 네. 얘가 이미 많이 지금 올라왔다고 하니까 얘를 그럼 정리하고 차라리 반도체 밑에서 올라오는 DB 하이텍 이런 걸로 그렇게 하셔도 돼요. 바꾸는 건 어때요? 근데 그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흔들리시면 안 되고 저는 이거는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이익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 결정보다 본인의 결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참고하셔가지고 그러면 얘는 지금 정리하고 저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옮겨놓고 기다리는 게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오래 걸리죠. 근데 그것도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요? 똑같아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9만 원까지 한번 전략을 생각해 보시고요. 반도체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할해서 네. 분산 투자를 하세요. 5%씩. 네, 그게 더 좋겠죠?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이제 저는 강연에 하러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로에서 열립니다. 1시에서 3시까지 바로 이동할 거니까요. 오늘 오셔가지고요. 저하고 실제로 지금 얘기하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 시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 사이클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뭔지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진 경험을 조금 많이 얘기 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러니까 이따가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